러브레터는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한 50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굉장히 규모가 큰 작품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저 또 혼자 왔습니다. 요즘 근심이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 계엄 이후에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던 차에 사실 정말 뜻하지 않은 비보를 또 듣게 됐어요. 러브레터의 주인공이었죠. 영원한 첫사랑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인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별세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자택에서 목욕탕에서 숨졌다고 발표가 나서 이제 걱정들이 많으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인이 또 이제 소속사에서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히트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급격한 기온차,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기온차로 인해서 이렇게 목욕탕이나 온천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제 심장에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카야미오가 올해 이제 54세인데 너무나 이제 이른 나이에 팬들의 곁을 또 이런 그런 사고로 떠나게 돼서 정말 팬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브레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을 남기고 떠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안 그래도 러브레터는 굉장히 슬픈 영화인데 근데 앞으로 진짜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착잡한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겨울이기도 하고 러브레터 이야기를 나카야마 미오를 그리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러브레터 1995년에 일본에서 개봉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 30주년이죠. 이와이 슌지 감독이 이제 소식을 듣고서 원래 이제 그 내년 30주년에 맞춰서 나카야마 미오와 만나서 이제 그 조촐한 파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또 이제 그 재개봉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잘하면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좀 오늘은 여러분들이 러브레터에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은 너무 많으실 테고 각자 기억하는 장면,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러브레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그 30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첫사랑 판타지라는 거에 있어서 러브레터를 뛰어넘을 작품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좀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러브레터는 나카야마 미오가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러브레터를 만든, 그리고 이와이 슌지 감독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카와이 신지 씨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뒷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카야마 미오가 사실 그 전 작품을 이 프로듀서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러더래요. 제 대표작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사실 나카야마 미오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곡을 검색해보면 알 테지만 너무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오리콘 차트 1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그 아이돌로 이제 그 활약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영화는 그 당시에 이제 그 3편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활동하던 후지TV에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던 프로듀서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러브레터로 우리에게 너무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제 이와이 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거의 저는 이와이 슌지 감독은 세계 영화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완전 이제 신인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본에는 이제 PB라고 이제 뮤지션들의 밴드들의 홍보 데모 영상 같은 걸 만드는 이제 연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와이 슌지 감독은 그런 걸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밤 12시 이후에 이제 그 하는 심야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로는 아직 이제 어떤 것도 만들지 않은, 그리고 영화과를 전공하지도 않은 굉장히 젊은 그냥 청년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낯선 사람, 그냥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근데 이제 그 프로듀서, 카와이 프로듀서가 어느 날 이제 그 방송을, 고스트스프라는 이하이 슌지 감독의 방송을 보고서는 이 감독 좀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그 뮤직비디오도 사잔올스타즈의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하이 슌지가 만든 걸 보고 감각이 좀 남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이제 좀 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했는데 오케이 해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이하이 슌지 감독이 만들고 싶었던 영화는 이제 그 러브레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해볼래? 하고서 이제 어떤 영화를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고 싶었던 게 그 이후 작품인 이제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였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불법 체류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규모가 큰 작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5억엔, 그 당시 5억엔의 돈이 필요했고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한 50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작품이어서 이 프로듀서가 보기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제작비를 대줄 수 있는 후지 TV가 인정할 수 있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러브레터를 이제 그 이하이 슌지 감독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나카야마 묘가 자기의 이제 그 대표작을 만들고 싶었던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욕심 같은 게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하이 슌지 감독이랑 같이 만났어요. 근데 신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하이 슌지 감독이 보기에도 나카야마 묘가 완벽하게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캐스팅은 아니었던 거예요. 가수로 활동이 더 있었고 배우로서 아직 이제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 복잡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 어쨌든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그 판단이 서면서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만약에 그 나카야마 미오라는 카드가 없었다면은 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고 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하이 슌지 감독의 역량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또 이후에 이하이 월드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굉장히 좀 아찔한 순간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이하이 슌지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후에 이하이 슌지도 그 감각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러브레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게 뭔가 이렇게 애써서 기억을 상기하지 않아도 그 네 글자 안에 이 모든 것들의 정서와 에너지와 아니면 그 아름다움, 서정적인 감성 같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러브레터 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일본에서 그다지 흥행이 되진 않았거든요. 러브레터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독 남달랐어요. 사실 왜 이렇게 러브레터가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일본 영화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그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외색이 짙은 영화 이런 것들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일본 문화를 개방하는 것들이 그 전까지 안 됐던 거 금기를 풀어주는 거였기 때문에 규칙을 좀 까다롭게 가져갔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조건이 뭐였냐면 칸, 베를린, 베니스 3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었어야지 이제 그 한국에 정식 개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에서 이제 그 찾았던 일본 영화들,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영화제니까 대중적인 작품, 이제 드라마 장르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좀 파격적인, 그리고 일본의 정서 아니면 일본의 사회 문제를 담은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보면 사실 이제 그 예술성은 물론 이제 그 의미와 예술성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어떤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그 영화의 이제 명성을 듣고 가서 그 영화를 볼 때는 약간 좀 이제 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벽하게 좀 동시대성이랑 맞아떨어지는 동시대의 이제 그 감각이나 아니면은 사고방식을 담은 작품들이랑은 조금은 달랐던 거죠. 근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10대의 어떤 그 사랑,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그린 이제 그런 이제 그 러브레터의 등장은 거의 이제 그 일본 영화라는 것을 대중과 친숙하게 해주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99년에 일본 문화가 이제 개방이 정식적으로 되면서 정식 개봉이 되고 나서는 100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봤어요. 문제 이제 그 개봉하기 전까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던 그 시기에도 러브레터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냐? 불법으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 10명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그 러브레터의 그 비디오 테이프, 그러니까 내 복사본을 어떻게든 구해서 같이 상영을 해서 봤었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으로만 듣던 이 삿포로의 그 눈밭에 어떤 그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걸 기대하면서 딱 봤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너무 많이 돌려봐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테이프 늘어지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 색깔이 제대로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얀 철원이 아니라 약간 그 은갈치색 같은 거 있죠. 그 검정색이랑 섞인 거. 그런 게 화면 전체를 이제 잠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와 그런 이제 감성들 때문에 그 조악한 걸 보고도 이 러브레터를 가슴에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정식 개봉하고 보고 나서 아, 나 속았었구나. 이런 영화였네.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긴 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이후에 당연히 이제 그 이하이 슌지 감독은 거의 신드롬. 이하이 슌지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또 시네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었고 특히나 러브레터한테 그 멜로 영화가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겐키 데스까 같은 경우 제가 나카야마 묘를 따라서 이렇게 연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네. 아니, 진짜 오겐키 데스까.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엽기적인 그녀. 이런 거 보면은 견우야 하면서. 그런 거 다 여기서 나온 어떤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퍼런스로 삼은 그런 이제 이게 장면을 떠나서 대사를 떠나서 그 감성을 이제 그 감성에 접근하고 싶었던 그런 열망들이 연출자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걸 계속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도 있었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또 이제 뒷이야기들이 많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나카야마 미오가 없었다면 이 작품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이 슌지가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이후에 이하이 월드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 영화로 인해서 이후에 많은 이제 일본 영화들을 접하고 그런 이제 그 팬의 한 명으로서는 이 영화가 가진 이제 그 소중함 지금 이제 나카야마 미오의 부고를 접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가 바랬던 것처럼 이 영화는 나카야마 미오의 대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내년에는 30주년 개봉 기념으로 분명히 이제 다시 이제 재개봉을 할 테고 또 다시 이런 러브레터의 아름다운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는 또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카야마 미호가 한테 그때 정말 오겐키 데스까라고 그곳에서 오겐키 데스까인지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정말 와타시와 겐키 데스까라고 대답해주지 않을까 그 소리가 극장에서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일단 재개봉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1월 1일 네 내년 1월 1일에 재개봉합니다. 그때 같이 봐요. 무비건조 여러분들도 같이. 이상으로 네 나카야마 미오의 대표작이죠. 네 러브레터 함께 봤습니다.